계약갱신 요금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한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 2개월, 4개월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선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근길 곳곳에서 벚꽃이 하늘거립니다. 지난 한 주까지만 하더라도 앙상하기만 했던 하늘이 나무가지에 핀 벚꽃으로 포근해졌습니다. 이렇게 봄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를 줘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핑크 솜사탕 같은 벚꽃이 만개하겠죠? 이번 한 주는 느릿느릿 거닐면서 봄 소식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LH 5법 중 3개 법안 통과라는 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공직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남용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 중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 LH 5법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요.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만 이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점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비롯해서 공직자 부정한 사회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도의 미비를 꼽고 있지만 여야 모두 정작 필요한 법을 만드는 건 모른 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뉴스는 복지 혜택은 한국인, 세금 낼 때는 외국인. 역외 탈세 혐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체리피커 검은 머리의 외국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들은 해당 국가에 증여세를 신고를 했지만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녀 상속 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유학기간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고요. A씨의 자녀에게 10억 원대의 증여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사실상 한국에 살면서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의무를 저버린 체리피커,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적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편승한 얌체 쪽을 겨냥한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이중 국적자 14명을 포함을 해서 총 54명의 역외 탈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A씨처럼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료기관 등을 이용을 하는 거주자로서의 혜택은 제대로 받으면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주자가 아닌 척 위장을 해서 납세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국내의 의료 혜택은 다 받으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니 이런 얌체촉이 있을까요? 세 번째 뉴스는 계약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이라도 비우라 못해 라는 요즘 말도 탈도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못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시행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예고되어 왔었잖아요. 이번 판결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은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지 아파트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같은 해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앞서서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C씨가 올 2월까지만 살고 이사한다라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죠. 그런데 매매 등기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 C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2달여 전인 지난해 9월에 B씨 측에다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죠.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C씨의 전세계약 만료는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C씨는 종전 집주인인 B씨에게 형편이 여의치 않으므로 계약을 연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매수인이 당황스러워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답을 보냈지만 C씨는 거절하게 됩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사놓고도 전세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원세입자 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 좀비 속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반복해서 알렸고 C씨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사하리라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이를 믿고 집을 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당시 임대인인 B씨 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이랑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로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한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 2개월, 4개월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오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뉴스는 상속세 과세 기준 20년째 제자리, 거세지는 현실화 목소리라는 문제 많은 세금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마땅히 조정돼야 될 과세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도입 당시에는 부자만 내던 세금은 최근에는 중산층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08년에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상으로 개편을 한 뒤 13년째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빠르게 늘어서 서울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과세 기준 현실화 요구는 그동안 부자세로 인식돼 왔던 상속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 아파트 집값도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등 최소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을 해도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국제통화기금 IMF 이전 수준 그대로입니다. 당시는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한 채 가격이 2억 원이었던 시절이었죠. 오래된 과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다수의 중산층에도 부담을 주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부자세 손질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네요. 마지막 뉴스는 공시가 2배 뛴 아파트, 집값 안 올라도 3년 뒤에 보유세 2배 댄다라는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해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2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신한은행에 의뢰를 해서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을 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을 한 결과 소유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천마을 3단지 한 가구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9,200만원에서 11억 8,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유세는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241만원으로 1.5배가량이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를 11억 8,200만원으로 고정을 하고 2022년부터 2024년 3년 동안 보유세 변동을 분석을 한 결과 2022년 보유세는 346만원으로 올해보다 105만원 가량이 오르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보유세 역시 각각 463만원, 486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어도 향후 3년 동안 보유세가 2배 가량 오르는 셈이죠. 공시가격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세액 부담 상한선 때문입니다.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 150%로 제한을 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을 해도 세부담 캡이 씌워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150%로 제한을 받았더라도 내년엔 올해 오른 보유세의 150%까지 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참 큰 벼슬인가 봅니다. 요즘 주변에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주거 안정, 다주택자 투기 불로소득 차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에서 보니 부자들만 내던 세금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까지 내라 하는 건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양도구육은 아닌지.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